안녕하십니까. 민법 제가 해설을 하다가 잠깐 중단했는데 다시 시작합니다. 아, 아, 오늘부터는 민총 하나만 계속 진도를 나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민총 물권, 채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니까 저도 번거롭고 또 이 보시는 분들도 좀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민총을 쭉 하고 그 다음에 물권하고 그 다음에 채권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그 물건이나 채권 보시는 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진도를 빨리 나가기 위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녹화한 다음에 무편집으로 바로 올리겠습니다. 이게 편집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게 컴퓨터가 가끔 말썽을 부려가지고 편집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편집으로 바로 올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민총 권리의 주체입니다.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를 누가 가지는가입니다. 권리를 가지는 사람, 권리를 가진 사람이 권리의 주체입니다. 권리가 기속하는 주체이죠. 그러니까 권리를 향유하는 자. 이 권리의 주체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명백하니까 넘어갑니다. 권리 능력입니다. 그럼 권리가 있으면 권리 능력을 누가 가지는가, 권리 능력이 있는가, 이런 문제가 됩니다. 권리 능력이란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권리 능력은 동시에 의무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의 권리 능력, 이거는 흥미를 위하여 넣은 겁니다. 판례가 다행히 있었습니다. 이게 옛날에 청성산 도롱뇽 사건도 있었고 또 반려동물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래전 해외 토픽에서 억만장자가 죽으면서 상속인이 없어서 키우던 개에게 상속시켜 준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여기서 상속권은 권리이며 개, 즉 동물이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 능력이 있을까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의 권리 능력에서 상속권은 아직 문제가 된 바가 없지만 지금은 비혼 가족이 많고 비혼인이 많고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그 동물 즉 개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그 판례에 등장할 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위자료 청구권에서 보듯이 동물은 권리 능력이 없고 따라서 상속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이 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판례를 봅니다.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기속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애완견 등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이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재산권입니다. 애완견이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 능력이 있는가 문제입니다. 권리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권리 능력과 구별 개념입니다. 권리자는 실제로 권리를 가지는 자입니다. 예컨대 소유권자 또는 채권자, 상속권자 이렇게 실제로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권리자라고 합니다. 행위 능력은 법률 행위를 스스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법률 행위를 스스로 하였다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됩니다. 다음으로 의사 능력. 의사 능력은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의사 능력이 없으면, 즉 의사 능력이 흠결되면 무효가 됩니다.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법률 행위를 하였다면 무효가 됩니다. 다음에 책임 능력. 자기의 행위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책임 능력은 법률 행위에 대한 능력이 아니라 불법 행위에 관한 능력입니다.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책임 능력은 불법 행위에 가서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책임 능력이 없는 자가 한 위법 행위에 대하여는 법정 대리인이나 또는 감독자가 대신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사능력 다시 봅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법률행위를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법률행위에는 계약, 그 다음에 계약에는 채권 계약과 물권 계약이 있죠.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이러한 채권 계약이나 물권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 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능지수 58 정도로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2천만원을 넘는 채무의 연대 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사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의사 능력이 없는 연대 보증 계약이니까 그건 무효가 되겠죠. 의사 능력이 흠결인 자의 법률 행위. 판례를 보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5천만원을 대출받고 금전 소비대차 약정서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날인한 정규 교육을 못 받고 지능지수 73, 사회 연령 6세 수준으로 이름도 못 쓰고 간단한 셈도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간단한 셈도 불가능할 정도로 추정되는 경우 감정 결과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감정했겠죠. 감정 결과인 사람은 의사 능력 흠결을 이유로 이 계약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여기서 금전 소비대차 약정은 채권 계약이죠. 근저당권 설정 계약, 이것은 물권 계약이고요.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없는 흠결인 자가 채권 계약인 법률행위나 또는 물권 계약인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에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의사 무능력자가 설정한 저당권과 경매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판례를 보면 의사 무능력자가 채권자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이 실시된 경우 의사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등은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거 나중에 저당권에 가서 자세히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자세히 보시죠. 책임능력, 자기 행위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책임능력은 자기의 행위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책임능력은 불법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책임능력의 유무는 개개의 행위에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책임능력이 없으면 법정 대리인이나 감독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권리주체, 권리능력, 의사능력, 법률행위능력, 행위능력, 그 다음에 책임능력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